이제는 이걸 지워버렸구나. 자, 시험에서 증빙서류가 특별한 증빙서류는 없는데 글자를 봤을 때 직수출이다 혹은 선적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16수출을 쓸 거예요. 16수출. 그럼 16수출을 하게 되면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을 선택을 할 건데 이 16수출이라는 건 영세율 거래 중에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의 기타인 6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 신고 6번 칸에 들어갔을 때는 수출한 거면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할 거고,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우리가 작성을 할 거고,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도 작성이 될 건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해볼 건데, 그럼 이번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아래 5일날 16 수출로 하고, 자, 100만 원의 영세율 구분은 1번, 분계는 2번 외상.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 쓰고, 자, 쓰였으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F12번 새로 고침해 보면 6번 칸에 영세율 기타 칸에 들어왔죠. 금액이. 자, 그리고 이제 수출 시적 명세서를 가보면 자,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해서 위에 전표 블록이라고 있어요. 이 상단에 여기 전표 블록이라고 있는 얘를 클릭을 해서 얘라고 하면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16 수출한 게 있는데 수출 시점 명세서에는 없다. 있는 거 없는 거 대조되도록 쭉 나오게 돼요. 많이 있으면.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하면 방금 메인 매출 전표 쓸 때에 여기 수출 신고 번호 쓰는 칸이 있었죠. 얘를 써주면 여기도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에 써서 전표로 보낼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고, 사실 웬만한 거는 다 그런 식으로 왕복돼 있는데 교육용 버전이라서 좀 일부러 많이 끄는데 얘는 두 개 다 열어뒀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도 들어오고, 또 우리 영세율 영세율 매출 명세서 가면 여기에서 7월부터 9월 하면 이번에 입력한 건 제일 위에 들어간 거죠. 이 앞에 세 번째 거는 우리 앞에 12 매출 명세했던 거고,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는 불러오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작성하는 거라서
수출 실적 증명원이라는 걸 받아서 보고 쓰는 거예요. 방금처럼 수출 신고 번호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직수출한 경우들은 수출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받았던 서류를 써주는 거라서 불러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열진 않을게요. 자, 이제 다음은 자,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다 혹은 카드로 결제받다 이렇게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과세 거래인지를 보는 거예요. 부가세 별도가 되어 있는지, 공급 대가가 거래 금액인지, 과세 표준인지 이걸 보고 자, 과세 거래이면은 우리는 17번 매출 과세가 될 거고 그리고 공급 가액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지금 과세거래죠. 과세거래인데 우린 신용카드면 3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직계표라는 데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 신고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주는 게 아니고 합계표를 주잖아. 세금계산서 우리가 5년 가지고 있고 그럼 카드 매출했을 때도 카드 전표를 세무서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전표는 우리가 보관하고 이제 직계표를 보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얘도 자 우리가 작성할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유형을 17번 카드 과세라고 하고 17번 자 110만 원이라고 써야 분리가 되죠. 자 그리고 범어 산업에 자 엔터 치면 이제 카드사로 들어갔어요. 카드사에서 F2번 눌러서 그냥 BC카드 분기에는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출 금액 카드사가 붙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을 눌러보면 이번엔 3번 과세의 신용카드 칸에 금액이 들어갔죠. 과세 신용카드에 이제 금액이 들어갔고 그럼 이 금액은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직계표 여기에 클릭을 해서 7월부터 9월로 하면 여기에 우리 카드 단말기에 긁었던 금액이 전부 다 들어오게 돼요. 신용카드의 과세 이렇게 해서 교차되는 지점에 합계 금액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작성이 되는 거고 다음 또 똑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카드로 결제받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번엔 면세거래인 경우에요. 면세거래면 18번 카드 면세를 쓰게 될 거고 면세거래니까 부속 서류에 들어올 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올 건 없는데 그런데 과세 표준 명세서에 소심하게 80번 면세 사업 수익 금액에는 같이 더해져 있을 거예요. 얘는 자기만을 위한 칸은 아니고 다른 거랑 합쳐져 가지고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 써보면 이번엔 18번 카드 면세고 100만원의 범어산업 카드사는 BC카드. 이번 외상하면 붕괴가 또 다 됐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새로 고침을 해도 특별한 변화가 여기에서는 일어날 게 없어요. 면세거래니까 여기는 과세만 들어오거든. 그럼 과세표준명세서에서 지금 여기 칸에만 이 앞에 13 매출 면세하고 합쳐져서 80번에만 들어가서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형만을 위한 칸은 없단 말이 앞에 그 말이었어요. 우리 13 매출 면세는 그걸 위한 칸이 있죠, 따로. 근데 얘는 그냥 면세 매출은 전부 다 모여 있는 이 칸에 합계처럼 쌓여만 갈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7월부터 9월 하면 이번엔 신용카드의 면세 매출분 라인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지금 제가 작자라고 쓴 거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매출 전표에 쓰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데 시험 테스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직접 손으로 이런 상황들을 적어 놓고 직접 여기에다가 금액을 집어넣어서 쓰라는 게 나중에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작자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테스트는 이 결과물을 직접 손으로 금액을 써서 어떤 거는 어떤 칸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것들이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그런 형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걸 제가 여기에 작자라고 적은 거예요. 그럼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나한테 줄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 그렇다면 19번 카드 영세를 선택을 해요. 그럼 영세율 구분도 할 건데 현실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중에서 카드 단말기를 잘 만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카드 단말기 조작을. 근데 그거 영세율로 조작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그죠? 본 적도 없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잘 안 일어나는 거래인데 상대방이 요구를 기업체들이 한다면 주고받겠죠. 근데 그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만약 있다면 그렇게 새로 고침 하든지 안 나오면 날짜를 새로 접어서요. 7월부터 9월까지. 뭐 가끔씩 오류가 날 때 있으니까. 날짜 새로 치거나 아니면 위에 보시면 F4번 새로 불러오기 있을 거예요. 예. 들어왔나요? 했는데 안 떴다고? 영세율 구분에 영세율을 안 떴은 경우에 직수출은 안 떴을 거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지금도 그 카드 안 떴어요? 카드 안 떴으면 매일 매출 전표에 18번이라 안 하고 58번으로 잘못 썼든지 여기에 매출이라고 돼 있어요.
18번 카드 면세고 그럼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간이 틀렸든지 그럴 거예요. 그럼 7월부터 9월로 하고 얘는 7월이라고 되어 있어야지. 그게 안 들어오면 지금 프로그램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아마 그런 증상은 잘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계속 여기 들어갈 거니까 미진 씨 한번 보세요. 자, 증빙 서류가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지출 증빙 영수증 혹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현금 영수증. 그게 지출 증빙 영수증이에요. 그럼 이때도 우리가 확인하는 건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확인해서 과세 거래면 22번 현금 과세고 얘는 큰 특이사항 없어요. 신용카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번 칸에 들어갈 거고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할 거고 그리고 부속 서류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잖아. 그죠? 현금 영수증도 발행 금액 집계표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자, 얘를 써보면 자, 파일날 22번 현금 면세, 현금 과세 이번에도 110만 원이라고 쓰고 범호 산업이고 그냥 분계는 1번 현금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지금 3번에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새로 고침하면 같이 합쳐져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죠. 부가가치세법은 뭐 얘네들은 다 같은 고급 영수증으로 그냥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자, 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카드 단말기 긁으면 그, 그 카드사 수수료 보조해주는 격으로 1.3% 해준다고 한 거. 근데 그건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 10억 이상이면 안 되고 미만만 되는데 지금 얘가 카드 단말기에 긁힌 금액이 220만 원 긁혔잖아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쓰면 일단 여기에 들어와요. 19번 칸에. 그래서 우리 카드 거래 거하고 우리 현금 영수증하고 그 단말기에서 긁은 금액은 일단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인 사업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오른쪽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는 얘네들이 합쳐져서 여기 금액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 가면 자, 조회하실 때는 7 엔터 9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에 과세 쪽에 들어갈 거예요. 미진 씨 들어왔어요? 그럼 이 앞에 면세는 얘는 들어왔어? 얘 들어왔는데 얘 안 들어왔으면 매매추 전표에서 뭔가가 오류 났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됐어요. 자, 그럼 이제는 아직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뭐 쓸지 느낌이 있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영수증 이런 걸 발행했는데 면세 거래라면 23번 현금 면세가 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안 들어오지만 과세표준 명세서에는 여기는 80번 칸에 들어가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부속 서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현금 영수증의 면세 칸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9일날 이번엔 23번 현금 면세 100만원의 범어산업 현금.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새로 고침에도 이게 안 보일 거고, 과세표준 명세서에 이제 300만원으로 또 100만원 더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는 여기 들어오죠. 근데 이거 창을 닫았다가 새로 열 때 뭐 저장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걸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이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한 거를 방금 막 입력한 걸 반영시키고 싶으면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해야 새로 불러오는 거예요. 전표 입력된 걸로 새로 작성하겠다는 거고, 얘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전표에 입력한 거하고 상관없이 옛날에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을 그대로 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러오겠냐 물어봤을 때 얘 아니오 선택이, 얘는 지금 전표 입력한 거 말고 옛날 마지막 본 거 보겠다. 아니오는 그냥 옛날에 내가 직접 쓴 거 다 버리고 새롭게 내가 그 전표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토대로 새롭게 불러오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현금 매출 거래에 대해서 과세 유형들은 다 봤고, 자, 이번에는 매입 거래에 대해서 보면, 자, 매입은 증빙을 우리 발급받다, 교부받다, 수취하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자, 증빙을 이렇게 받으면, 자, 첫 번째는 전자 세금 계산서 혹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는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이때 51번 매입 과세를 선택할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0번이나 아니면 11번 둘 중 하나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보석 서류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되는 거예요.
이젠 7월 그냥 10일자로 해서 51번 매입 과세로 해서 100만 원의 별도 우리 계속 범어산업 자, 전자세금 계산서의 분계 외상이라고 할게요. 자, 하셨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 세로 고침을 하면 F12번 세로 고침하면 자, 10번 칸에 들어오는데 자, 이번에는 매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매입. 자, 매입에서는 매출하고 다르게 매출에서는 10%다 0%다를 먼저 나누는데 매입에서는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이렇게 둘로 나눠요. 10% 0% 구분 안 해요. 왜냐면 공급 받는 자 공제 받아야 돼서 매입세 공제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네가 알아서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매출은 걔네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정리해 주는데 매입은 세금 계산서라는 세금 계산서는 전부 다 이게 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근데 여기 10번 수출기업 수입 분납 그 유예 적혀 있는데 수입 분납부 유예 적혀 있는데 얘는 그 수입한 거에 대해서 납부하는 돈을 우리가 전부 다 지급 안 하고 분납할 때 매입세 공제도 유예시켜서 천천히 받도록 하는 거라서 우리가 쓸 일은 없어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10번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하고 이 두 군데를 보게 될 건데 자, 세금계산서는 이 둘 중 한 군데 들어갈 거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 14번은 세금계산서 아닌데도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들어올 거예요. 세금계산서 아닌데 매입세 공제되는 거라서 이 내용은 여기 오른쪽에 아래쪽에 또 따로 적혀 있어요. 얘가 14번의 금액은 이쪽으로 해서 따로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되는 것들이 여기에 적어서 합계가 여기 들어오고 그럼 원래 1차적인 세금계산서인 거 세금계산서 아닌데 매입세 공제되는 거 이거에 대한 합계를 다 내고 이 합계 15번 중에서 공제받으면 안 될 걸 16번에서 빼서 17번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5번이 1차적으로 우리가 증빙받고 신고서 제출한 매입에 관련된 거를 다 집어넣고 나서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걸 16번에서 빼버릴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10번, 11번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여기 빠뜨렸네요.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있는데 여기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는 것도 같이 고정자산이라면 작성을 하게 돼요. 얘는 고정매입일 때 얘와 같이 작성이 되게 돼요. 자, 이거 똑같은데 우리 매입매출 전표에서 얘를 그냥 혼합으로 하셔서 비품 말고 차량 운반구 할까요? 차량 운반구다 대변에 뭐 미지급금이다 이렇게만 써둘게요. 지금 이 앞에 51번 매입과세 했던 아래 분계를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꾼 이유가 컴퓨터에 제가 분계를 차량 운반구로 썼죠. 그러면 컴퓨터는 얘가 이제 고정자산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제가 사인을 줬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 11번으로 바뀌어요. 새로 고침하면 일반 매입되어 있던 애가 고정자산 매입으로 내가 여기 분계를 아래쪽 하단에서 고정자산 취득한 거다라고 사인을 준 거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자,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용카드 아니 죄송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서 (7월부터) (9월) 자, 이번엔 매입처별이니까 매입에 가면 전자세금 계산서분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 있죠. 매입에도. 그럼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보면 여기에 7월부터 9월 하면 방금 차량 운반구 구입한 거에 대해서 얘가 들어오게 돼요. 고정자산인 것만 들어와서 제가 방금 유형을 바꾼 거예요.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정말 매입 매출 전표가 많은 일을 해주고 있죠. 뒤쪽에. 자, 이게 지금 51번 매입 과세 이야기고, 자, 다음은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얘는 로컬 LC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52번 매입 영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10번이나 11번의 세금계산서니까 11번에 들어올 거고, 그리고 부속 서류는 얘도 세금계산서죠.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될 거고, 영세율로 고정자산을 만약에 매입한다면, 근데 그럴 일이 없겠죠. 수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고정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쓸 유형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없으니까 그냥 쓰지는 않을게요. 근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한 11번에 간다면 얘가 작성이 될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이번에 52번 매입 영세 100만 원에 그냥 우리 거래처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엔 두산 상사 전자이어 외상하면 들어왔죠. 자, 그럼 부가지세 신고서에는 자, F12번 해보면 이번에 일반 매입인데 여기에 100만 원에 세액이 알아서 안 들어오죠. 영세율이 그냥 10번이나 11번에 들어오는 거, 세금계산서는 10% 과세든 영세든 전부 다 여기 그냥 다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새로 고침해 보면 이제 그냥 둘이 안 합치게 하려고 제가 거래처 이름 바꾼 거예요. 그러면 두상 상사 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죠. 얘는 지금 여기까지가 들어오는 거고, 자, 다음은 증빙 서류가
계산서예요. 계산서를 수취하다, 교부받다라고 하면 53번 매입 면세고, 면세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들어올 일이 없는데, 근데 자, 여기에는 과세 표준 명세서 85번 칸에 들어가게 됐고요. 얘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이 되게 될 거예요. 이번 계산서니까. 그럼 12일 날 53번 매입 면세고, 100만 원에 이번 두산 상사 외상.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뭐 매입에 면세니까 영향을 안 미치고, 과세표준명세서에서 여기 85번 계산서 수취금액 칸에 금액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에 가면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 매입 쪽에 매입처별 클릭하시면 방금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면세까지 봤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